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광복이 되고 일본인들이 운영하던 귀속 산업체들이 그대로 남았는데 이걸 누가 다시 운영을 할 것이냐. 관리인이 되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되는 경우, 주주나 관련 상인이 되는 경우, 또 군정에서 임명하는 경우도 있었죠. 소와 기름 맥주는 당시 박승직 씨가 주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 박두병 씨가 관리인이 된 경우였습니다. 일왕이 항복 선언을 하고 며칠 뒤 소화기름 맥주 주식회사의 회의실에 직원 대표들이 모였다. 생각했던 것보다 일제가 빨리 물러갔습니다. 여기저기서 흥분을 하고 감격을 나누고 있지만 우린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앞으로 회사를 어떻게 계속 운영을 해야 할지 생각할 때입니다. 물론 그 의견에는 동감입니다만 그동안 회사는 전적으로 일본인들로만 운영되었고 조선인은 직공들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끼리 경영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자고 여러분들을 뵙자고 한 겁니다. 먼저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위원회가 주도해서 경영진도 선정하고 앞으로의 일도 도모하는 겁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빨리 실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기 모인 우리들은 직원들 대표 아닙니까? 우리가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바로 경영진을 찾아봅시다. 일본인 경영진이 물러가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조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경영을 하면 어떻겠느냐고요. 우리 모두가 납득할 만한 분이어야 합니다. 그럴 만한 분들이 있습니까? 경성방직 김현수 사장이나 박승직 상점의 박승직 사장, 이 두 분 가운데 하나면 어떨까요? 우리 회사 주식 6만 주 가운데 두 분이 200주씩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일본인들이 떠나기 직전에 두 분을 이미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싫다고 거절한 걸로 알아요. 그건 일본인들의 부탁이었고 지금은 같은 조선 사람의 부탁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앞서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당장 양쪽으로 연락을 해서 내일부터 그 두 사람을 접촉합시다.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우선 그들은 당시 경성방직을 경영하던 김현수를 접촉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공직에서 물러날 결심을 하고 있던 터였다. 남은 사람은 결국 박승직이었는데. 아니, 누가 찾아왔다고? 소화 기린 맥주에서 아버지를 뵙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날 찾는단 말인가? 뭐 얘기나 들어보지. 안으로 모셔라. 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최인철이라고 하고 이쪽은 박용훈이라고 합니다. 소화 기린 맥주의 자치위원회 대표로 왔습니다. 그래. 무슨 일로? 어르신, 지금 저희 기린 맥주는 앞에서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늙은일세. 내 나이 몇인 줄 아는가? 80하고도 둘일세. 아직은 더 일을 하실 수 있을 만큼 건강하시지 않습니까? 고맙긴 하네만 아니야. 내 사업도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았는가? 근데 내가 기린 맥주를 맞는다는 건 옳지 않아. 어르신. 해방도 됐으니 젊은이들끼리 얘기해보게. 그럼 난 이만. 어르신께서 저토록 완고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새로운 세상은 젊은 사람들이 끌어가야 한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가면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우린 염치가 없을 텐데요.
박두병 씨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경성고등 상업학교도 나오시고 조선은행에서도 일하시고 이미 사업을 몇 년째 성공적으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수와 길이는 적산 아닙니까? 이런저런 말 들을까 무섭습니다. 난 나서지 않겠습니다. 저기 좋은 경험도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한 기업을 살린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박승직 상점은 무역회사로 방향을 틀고 무역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운수업 진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할 때입니다. 수와 길이는 여러분께서 잘 꾸려가 보시죠. 하지만 나는 우리 사업도 문 닫고 있습니다. 당분간 세상 돌아가는 추이를 지켜볼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어쩌시겠습니까? 안 되지, 안 돼. 간병아, 저 친구들 뭐하는 친구들이냐? 너한테 먼저 연락이 와서 오게 된 거지? 예, 회사를 지키자는 자치위원들입니다. 글쎄, 그건 알고 있어. 1인들이 두고 간 적산에서는 무슨 위원회를 많이들 만들고 있더구만. 그리고 그들이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어. 사실 요즘 모였다 하면 정당이요, 모였다 하면 위원회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화기린 자치위원회는 약간 다릅니다. 뭐가 달라? 다른 단체들처럼 구호나 외치면서 행사나 하고 그런 부류와는 다르다는 거죠. 비교적 생산적이고 건실한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도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 난 관심 없다. 우리 사업을 키워야 할 마당에 공연히 끼어들었다가 화를 부를 수 있어. 사실 객관적인 능력이라면 박두병은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이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그렇게 망설였을까? 이는 당시 귀속 산업체들이 안고 있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결정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1947년 6월 27일자 전국 노동자 신문의 기사를 보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진흥피역 종업원들은 농성으로 공장 폐쇄에 반대 투쟁한 결과 드디어 공장 운영권을 획득하였다 한다. 지난 9월 동공장 관리인은 재료가 없다는 구실하에 공장을 폐쇄하고 60명 직공을 해고시켰던 것이다. 의회의 처분에 분개한 종업원들은 공장 운영권을 노동자의 손에 넘기라는 요구를 한 후 이틀 동안 공장에 주저앉아 투쟁한 결과 완전 승리하고 그 목적을 관철했다. 박두병은 자신이 아무리 잘한다 해도 당시 전반적인 생산재 부족 상황에서 공장 가동을 멈추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었다. 그렇다면 종업원들로부터 쫓겨나는 수모를 겪을 가능성도 커진다. 그러나 기린맥주 측의 입장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렇겠지요. 아마 박두병 씨가 망설이는 것도 그걸 겁니다. 여기저기서 자치위원회다, 정녕 무슨 조직이다 해서 적산들 팔아먹고 부정이나 저지르고 있으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잖아요. 아직도 40여 명의 직원들은 우리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뭔가 결정을 내려줘야 그들도 안심을 할 겁니다. 이거야, 원, 이거. 평양 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라지만, 요즘 같을 때, 우리 소화기린 같은 회사를 그냥 갖다 바쳐도 싫다고 하니? 바로 그겁니다. 예? 뭐가요? 박두병 씨가 그만큼 사리사욕이 없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모셔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 가지 흠이라면 너무 젊지 않아요? 이때 박두병은 불과 35살의 젊은 나이였지만 이미 조선은행을 거쳐 박승직 상점에서 전무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10여 년의 경험을 쌓은 상태였습니다. 35살이면 아주 적당한 나이입니다. 맥주 소비자가 노인이 아니잖아요. 시장 조사에 대한 감각도 박두병 씨 정도면 아주 적당합니다. 그렇죠. 게다가
그분이 박승직 어르신 맏아들이란 점도 믿음직스럽고 또 경성고상을 나와서 들어간 데가 조선은행이라면서요. 은행 중에 은행이 조선은행 아닙니까? 박승직 상점에서 10년 이상 전무이사로 있으면서 실질적인 경영 실적도 냈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을 모십시다. 좋습니다. 일단 그렇게 매진합시다. 소화 기린의 자치위원들은 일단은 회사 경영을 고사했던 박두병을 다시 설득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낸다. 물론 박두병이 다시 거부할 경우에 대한 대안은 없었다. 아직 박두병의 의사 확인은 안 됐지만 적어도 소화 기린 맥주의 경우는 비교적 조용하고 안정적으로 혼란기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중소업체들의 관리인 문제는 꽤나 심각한 상태로 군정청에 보고된다. 아놀드 장군, 난 요즘 조선신문 보는 게 두려워. 예? 무슨 뜻입니까, 사령관 각하? 무법천지가 바로 이런 곳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 어느 정도는 예상됐던 일 아닙니까? 혼란이야 예상했었지. 그러나 사람과 사람이 충돌하고 증오하는 사건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어. 요즘 적산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게 좋은 사례지. 그건 아마 조선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일본인들이 30년 넘게 지배했던 후유증이겠죠. 바로 그거야. 예를 들면 일본인에게 잘 보이려고 충성을 다하던 회사의 간부가 관리인이 돼보겠다고 회사에 물자를 팔아서 군정청에 보증금을 내고, 그러다 보니 직원들은 그들을 쫓아내고 또 다른 암투가 벌어지고. 우리 군정청에서 관제령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곧 질서가 잡힐 겁니다. 질서야 잡히겠지.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의 골은 더욱더 깊을 대로 깊어진 뒤겠지. 그런 증오심이 만약에 말일세. 만약에 전쟁 같은 걸로 이어지기라도 한다면 동족 간의 무서운 복수로 번질 수도 있어. 예? 비약이 좀 지나치신 것 아닙니까? 비약이라.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그러나 아놀드 장군, 나는 지금 조선인과 조선인들 사이에 싹트고 있는 증오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 그리고 무엇을 경계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소설 쓰는 게 아니란 말일세. 예, 사령관 각하.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참말이냐? 소화 기린에 나가보겠다고? 예, 아버지. 마음이 왜 바뀌었니? 그동안 자치위원들이 3번이나 찾아왔었습니다. 맥주 공장에 구경이라도 오라고요. 결국 끝까지 설득시키겠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넌 당장 관리인으로 취임하겠다는 건 아니구나. 예, 아버지. 작은 매부를 추천해볼까 싶었지만 자치위원들이 저를 원하는 뜻이 워낙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린 맥주에 가서 무엇을 보려고? 예, 우선 현장 종업원들의 분위기부터 보려고요. 적산 기업들마다 관리인 선임 문제로 워낙 골치를 앓고 있으니까 섣불리 접근하긴 싫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공장 실정 파악보다도 그게 급선무일 게야. 그렇게 해봐. 근데 우리 상점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 일단 문을 닫을 생각입니다. 동시에 소화기린에 나가서 생각을 하나씩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생각이 많습니다. 고민이 되겠구나. 고민이 되겠어. 자, 박두병에게는
큰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출연 박승직, 김정호, 하지, 양석정, 박두병, 이규석, 자치위원 권도일, 박상훈, 김영우, 아놀드, 백성식,